안녕하세요. 생선연구소의 인가입니다. 오늘은 이 화이트보드와 보드마카로 좀 동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. 보시기 불편하시겠지만은 좀 보다 효과적인 좀 설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마련을 했고요. 오늘은 숙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네, 숙성. 위키피디아 같은 데 보시면요.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가 되는 것. 뭐 되게 뭐 정말 크리티컬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뭐 숙성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맛으로 얘기하면은 좀 무르익었다 같은 느낌의 뜻 아닐까. 뭐 맛이 성숙하다 같은. 참 성숙한 건 뭐냐?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숙성, 성숙. 네. 그러면 이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가 된 것이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이걸 어떻게 정의 내릴 거냐,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요, 제가 그 밸런스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맛의 요소들이 그 충분히 나온 것. 자, 그러면 A라는 것에 숙성이 됐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A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다 나온 다음에 이 나온 것들의 밸런스가 잡힌 상태가 숙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죠. 네.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숙성에 대한 단어의 해석인 것 같은데요. 일반적으로 누가 저한테 뭔가를 한 분이 뭐 스승님이 한 분이 저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제가 해왔던 것들이 맞는지 뭐 이게 어떻게 얼마나 맞는 이야기고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제가 스스로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활어회가 있어요. 그리고 숙성회가 있는 거죠. 활어회는 산채로 잡아서 산채로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거를 사시미로 회로 먹는 거를 이제 활어회라고 하고, 숙성회라는 거는 이 산채로 잡은 이 잡은 생선을 이 갖고 있는 요소를 모두 끌어내어 그 다음에 이거를 밸런스까지 맞춘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네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본에서 그 일본에 살면서 한국에 와서 요리하면서 이렇게 제가 느낀 것들은 숙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음, 뭐 대표적인 숙성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죠. 이제 물을 안 묻히고 생선을 잡아서 그 다음에 뭐 스키비키라는 거를 해서 한 2일 후 정도부터 적당 온도에 보관한 다음에 2일 후 정도부터 사용하는
숙성법도 있고요. 또 생선을 잡아서 그 생선 살 위에 소금을 뿌려주고 삼투압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여기 소금을 뿌려주고 수분을 꺼내서 뭐 하는 숙성 방법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라이라고 얘기하는 염수 아라이라고 얘기하는 아라우라는 건 일본말로 씻는다는 건데 염수로 씻어낸다라는 그런 뭐 소금물로 이제 회를 씻어내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얼음물에 담그는 방법도 있죠. 얼음물에 담그는 거는 이제 죽을 때 생선이 죽을 때 자체 발열하는 열을 식혀주기 위함이고 또 얼음 소금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케지메라는 것도 있는 거죠. 에도 시대부터 이어오는 맞죠? 그 생선을 맛있게 죽이는 방법인데요. 이케지메라는 것도 있고 또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다음에 방열이 있죠. 피 빼기 방열 방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복합적인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. 결국에는 뭐냐,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본연에 갖고 있는 요소를 최대한 다 끌어낸 다음에 그거에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인 거죠. 맞죠? 네. 그래서 이 밸런싱에 소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열이 필요 없어서 열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고 뷔페에 있어서는 그 물하고 피가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물하고 피를 컨트롤하는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스키비키 같은 경우는 그 껍질 쪽에 그 껍질을 붙여놓음으로써 그 생선의 지방의 약간 기화를 막는다고 그럴까요?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다음에 보관 온도 뭐 또 저희가 사용하는 그 면보라고 그러나요? 면보? 광목이라고 그러죠. 광목으로 생선을 보관했을 때도 해본 적도 있고 또 해동지를 사용해 본 적도 있고 또 수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요새 많이 이런 특수 시트가 있죠. 특수 시트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여하튼 그 여러 가지 이런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그리고 소금 말고 이제 설탕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미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혼다시를 넣으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아래 코브라든지 아니면은 겨라든지 뭐 그 소나무 솔이라든지 소나무 이 파란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본연에 갖고 있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 끌어내서 밸런스를 맞출 때 외부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이런 거 외부적인 것들이죠. 갖고 있지 않은 것들 이건 아니고 코브 같은 거는 그렇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컨비네이션해서 결국에는 이 밸런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밸런스를 만들 수 있느냐를 갖고 이제 숙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때까지 그 여러 분야의 여러분들이 자신의 방법을 찾고 또 여러 가지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하고 쯔모토식
쯔모토식이라는 거 하고 이제 그 쯔모토식 플러스 기존의 방법, 그러니까 이런 아까 써놨던 이 옵션들 안에 쯔모토식이라는 게 포함이 된 거죠. 그 쯔모토식의 골자는 무엇이냐? 제가 쯔모토식에 대한 설명에도 넣어놨었는데,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열이에요. 그 두 번째는 생선을 대하는 그 방법의 차이가 생긴 거죠. 왜? 되도록이면 칼을 대지 않는다. 비늘을 제거하지 않고, 비늘 제거를 하지 않고, 그 다음에 그 점액질을 확실히 제거해 준다. 그 다음에 그 온도 변화가 낮은, 온도 변화가 적은 0도에 가까운 얼음물에서 침수하여 숙성시킨다. 요 세 가지가 이제 쯔모토식에 대한 골자가 되겠는데요. 자, 방열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피를 제거하는 거죠. 그 피 제거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부패가 오지 않겠죠. 이런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칼을 대지 않는다. 이것도 부패에 관한 이야기죠. 비늘 제거를 하지 않는다. 점액질을 확실히 제거한다. 이것도 이제 그 생선 원형 유지, 그러니까 선도 유지를 위한 부분입니다. 선도 유지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. 온도 변화가 적은 0도에 가까운 얼음물에 침수 숙성시킨다. 이거는 그 부패의 속도를 컨트롤한다는 거죠. 속도를 느리게 한다. 이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. 이런저런 것들과 기존의 방법의 컨비네이션으로 원하는 숙성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. 이게 쯔모토식이라고 이게 쯔모토식의 가장 그 매력적인 부분이고요.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, 이런 거를 설명해 나가고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 각자의 기능이, 각자의 이런 방법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밸런싱을 맞춰가지고 본인의 모양을 본인의 이런 밸런싱을 만드시는 거를 저희가 얘기하는 숙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. 앞으로 생선연구소에서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